김보익 기자, 오늘 주제는요. 이낙연 대 김부겸 민주당 대표 경선 2파전으로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9일 4차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던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 의원이 차례로 불출마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2차전으로 굳어졌는데요. 이낙연 후보는 내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부겸 후보는 9일 민주당 기자실에서 회견을 엽니다. 예, 5명 나온다다가 2명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예 1명 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낙연, 김부겸 두 후보 모두 출마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후보들은 힘들겠지만 경선을 해야 역동적이고 재미가 있습니다. 둘 다 대선 후보이기도 해서 이게 대선 전초적 성격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이낙연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내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다시 맞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부겸 당선 땐 임기 2년을 채우겠다고 공언을 했으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나가겠다고 하다가 사퇴한 사람들은 이 전당대회가 대선 전초전이 돼서는 안 된다, 이랬었잖아요. 그랬습니다. 우원식 의원 어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유력한 대선 주자 두 분의 당대표 출마로 전당대회 성격이 너무나 달라졌다. 민생위기 극복에 더해 다가올 대선과 정권 재창출에 복무할 공정한 관리자를 자임한 제가 대선 주자들과 경쟁하는 상황 자체가 모순이다. 이게 불출마의 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가 너무 과열되지 않기를 바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전당대회는 언제죠? 8월 29일입니다. 한 달 반 정도 남았네요. 네. 일단은 이낙연 우세 아닌가요? 초반은? 우세 정도가 아니라 어대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어대낙? 어차피 이번 대표는 이낙연이고 내년 3월 이후에 열리는 전대를 노리는 게 낫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예. 대세로는 그거는 모두가 아시는 대로 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고요. 이낙연 전 총리의 경력이죠.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의 호남 출신이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지자는 양대 축이 호남과 문재인 지지층 이렇게 나뉘는데 양쪽을 다 잡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현장 연설로 판세를 뒤집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김부겸 의원 후보 측에서 굉장히 서운해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럼 뭐 하나마나 아니에요? 아닙니다. 변수가 있어요? 50일 정도 선거운동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요. 최소한 현재 대선 후보 선호도만큼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선거인의 90%가 대의원과 당원들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 대의원이 45%, 권리당원이 40%, 국민이 10%, 일반 당원이 5%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심이 압도적인 거죠. 대선 후보 선호도 이상의 전략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략적 판단? 어떤 거요? 우선은 2022년 3월 9일 대선에서 다시 민주당 정부를 만드는 데 어떤 구도가 가장 유리할까, 이런 고민을 할 겁니다. 내일 당장 대선이 열린다면 누가 민주당 후보가 되더라도 일단은 승리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20개월 뒤는 모릅니다. 민주당의 오랜 승리 공식은 2002년 대선 이후 영남 후보론이었습니다. 영남의 지지를 받는 민주당 후보여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였는데요. 지역 감정이 많이 옅어지고 선거 때는 지역구도보다는 세대 변수가 더 커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밑바탕에 흐르고 있다고 봅니다. 이낙연, 김부겸 두 사람을 포함해서 대선 때 민주당의 대표 선수를 누구로 세울 것이냐, 이런 점을 당원들이 고민하게 될 거란 겁니다. 네. 대선 후보, 당대표, 영호남, 역할 분담 뭐 이런 거. 예, 영호남 역할론 벌써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지금 현재 전국 정당이긴 하지만 과거엔 호남당이란 이미지가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남 당 대표의 호남 대선 주자 구도가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요. 사상 초유의 거대 여당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개혁 성과를 도출할 적임자가 누구인가, 이런 판단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대표 선거에서는 뭔가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대의원이나 당원 정도 되면 설렁설렁 대사론을 쫓거나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확 끌어당기는 매력이 안 보이면 쉽게 표를 주지 않을 겁니다. 혹시 너무 경쟁이 과열돼서 누군가 치명상을 입는
이런 일도 벌어질까요? 이번에 두 후보 모두 첫 도전입니다. 그리고 두 후보 모두 약간의 약점이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2002년 노무현 후보 그리고 당선인의 대변인을 지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열린우리당에 합류하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합류했던 민주당에 남았었습니다. 맞아요. 김부겸 후보는 민주당의 뿌리를 지키려다 지도부의 통합으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지만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 몸을 담았던 적이 있죠. 예. 후보 토론회에서 이런 과거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긴 할 겁니다. 하지만 서로 이런 점을 공격 포인트로 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른바 개싸움 형식으로 당신 그때 어디서 뭐 했어? 이런 식으로 소모적인 논쟁은 안 할 겁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리더십과 정책 경쟁을 펼쳐가면서 누가 적임자인지 판단 근거를 예. 제시할 것 같습니다. 또 대선 필승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 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네요. 네. 네, 뉴스 사이다였습니다.